김민재 선수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외질이랑 같이 영상 찍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리그 1라운드 아니지. 그 라운드 베스트 11 나오고. 네. 그러니까 데뷔한 라운드에서 네, 데뷔 라운드. 네. 대단한 어떤 성적인데 김민재 선수 인스타그램 들어갈 때마다 팔로워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 터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누르고 댓글도 터키 사람들이 가득 쓰고 있고 네. 관심이 정말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방의 공격수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코리안 리거가 야구로 따졌을 때 제일 방송사나 팬들이 관심 갖는 건 4번 타자보다 선발 투수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계속 잡히잖아. 사람들은 그거를 바래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나 예전에 또 찬호박, 그쵸. 박찬호 선수가 가장 이슈를 끌었었고 물론 뭐 대단한 타자들이 많아 추신수도 그렇고 있었지만 그 어떤 주목을 받는 거는 선발 투수란 말이야. 그쵸. 근데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역시 축구는 골이니까. 그래서 공격수인데. 또 소니가 대단한 역할을 했었던 거도 있고 그다음에 해버지 박지성 선수는 이제 맨유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박지성의 어떤 헌신적인 플레이 그리고 그때 이제 해외 축구를 막 이제 접하니까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다니. 이런 빅클럽의 간 사례가 우리 눈에서는 처음이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눈에서는. 네. 그 예전에 차범근 레전드가 아니었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센터백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느낌이 있잖아. 이게 꼭 한국 선수가 아니어도 내 팀에 엄청난 수준급의 수비수가 오잖아요. 그럼 그 선수 보는 재미로 아주 보게요. 좋습니다. 제가 반다이크 때문에 그랬고 그래. 요즘에 맨시티 팬분들이 디아스 왔을 코벤 때 디아스 보는 거. 한창 디아즈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런 재미로 이제 보게 되는데 김민재가 이제 페네르바체 팬들에게 그런 재미를 그치.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반가운 어떤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운드 베스트 11은 터키 리그 주간 방송사인 비인 스포츠 선정 주간 슈페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센터백의 김민재가 당당히 떠올랐는데 문제는 영문 표기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왜? 보이시죠? 김민 여기 이게 붙어 있고요. 하이픈이 여기 있구나. 네, 하이픈이 여기 김민재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따지면 재김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네.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뭐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그쪽도 돼요. 뭐 물론 방송사니까 잘 해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니다 바꿔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또 실수한다. 그럼 그때 바꿔라 제대로 해라. 야, 니네 뭐 이름 똑바로 안 부르면 좋냐?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앞으로 터키에서 혹시 우리나라 리그 이제 K리그에 뭐 누가 이적을 한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름을 엉망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이탈인데 뭐 요탈 막 이렇게 쓰고 막. 여상하게 써가고. 우리는 등록명을 바꾸면 돼요. 그렇지. 네, 요씨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김민재 선수 일단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어쨌든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보면 그 옆에 있는 왼쪽 풀백이 오사마 하다디라는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 권창훈의 D종을 중계해봐서 되게 익숙한 선수예요. 권창훈하고 되게 절친한 친구라고 기사에서 소개가 많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때 하다디가 인터뷰에서 그 내가 봤던 선수 중에 권창훈이 제일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기사를 보면 식사도 서로 되게 많이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가운 얼굴도 하다디 선수가 이제 있었고요. 김민재는 이제 안탈리아 스포르전에서 공 탈취, 공중볼 경합, 패스 시도, 유슈팅 모두 그 경기에서 공동 순위까지 포함해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 본 분들은 알죠?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김민재가 그거 있어요. 수비수들 중에서 눈에 안 띄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 근데 김민재는 눈에 튀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확 뛰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성향이거든 이거는. 근데 김민재 어떤 수비 성향이나 어떤 커트에 나가는 거, 속도 이런 거는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바로바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진해서 튀어나갔을 때 그렇지. 성공률이 높아서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덩치가 좋잖아. 그럼 더 튄단 말이야. 그렇죠.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게 있는데 올해 뛴 경기가 이 대표팀 경기와 소속팀 경기를 모두 포함하면 사실 4경기가 전부였어요. 베이징 고안에서 리그 1, 2라운드를 뛰다가 4월 28일 상하이 하이강전이 마지막 공식 경기 출전이었고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6월 A매치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월드컵 예선 2경기를 뛴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경기만 뛰고 그치. 바로 페네르바체에 갔기 때문에 6월 A매치를 뛰고 지금 한 2달, 거의 3달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 트레이닝 같이 했습니다만 문제 실전 경기가 실전 감각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첫 경기부터 감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렇게 활약을 해준 거고 여기에 백스리에 대한 적응이 바로 된 것도 신기했고 후련한 지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데뷔전을 가졌는데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 썰러이하고의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었죠. 서로 도전하고 커버하고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적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나올 만한 호흡이었나.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동료들하고의 어떤 이 친화력, 확실하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 적응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 혹시 친구들 중에 유학이나 이민 간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없어요. 저는 있는데 몇몇이 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 달라. 둘 다 이를테면 뭐 공부를 잘해서 갖다 치자. 근데 결국에 공부도 생활 속의 공부 아니야. 그렇죠. 그것만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적응하는 거는 정말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지? 그러면 이거 말짱 꽝이야. 그렇죠. 하나 꼬이면 그대로 생활이 좀 꼬이는 경우도 그래. 많고. 근데 김민재 그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약간 그 당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 멘탈 이런 게 해외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스타일이라 되게 다행이죠. 그렇죠. 어디든 잘 녹아들 수 맞아요.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국가 이동을 넘어서 대륙 간 큰 이동이었죠. 바로 첫 유럽 진출. 김민재 선수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유럽이라는 자체가 차이로 느껴진다. 그만큼 정말 아시아에서 뛸 때랑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첫 유럽 무대 경기에서 맹활약을 해서 라운드 베스트 11에 올랐다는 것 분명 대단한 성과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웨즐이 이제 칭찬을 했던 내용이 좀 화제가 됐는데 짧게나마 후연을 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수비 상황에서 침착하다. 침착하고 영리한 게 장점이고 세르히오 라모스와 스타일이 비슷하다. 진짜 존나 극찬 아닙니까? 엄청난 극찬이죠. 아무리 스타일의 유사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교되는 선수가 물론 웨즐이 워낙에 대단한 수비수들이랑도 많이 뛰었던 독일 대표팀, 뭐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에서는 사실 대단한 수비수와 이렇게 오랫동안 메르테자커는 좋았지. 네, 그때 코시에니하고 같이 호흡을 좋았으니까. 네. 근데 라모스를 얘기한다는 거는 뭐 이거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죠. 또 라모스도 전진성이 있는 수비수니까. 네, 그래서 이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 근데 라모스의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웨즐이 얘기를 해줬고 그만큼 김민재 선수도 이 칭찬을 받고 여기에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터키 팬들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괴물 아니면 터키어로 뭐라 He's 쓰던데. monster. 네, 몬스터. 이게 뭐예요 이게? 괴물이라고요. 아 그렇죠. 괴물입니다. 네. 뭘 뭐긴 뭐야. 나 무슨 내가 He's monster한 게 뭐냐고. 예.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아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신 거군요. 네. 몬스터. 그리고 제가 이 터키어는 잘 모르니까 근데 무슨 벽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인스타 댓글이나 페네르바체 팬들 어떤 포럼을 보면 그런 식으로 게시글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김민재는 역시 이에 부합하는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압도적으로 활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나 공중볼, 피지컬, 속도 모두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하고의 1대1 대결에서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저는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볼을 간결하게 찹니다. 굳이 물론 이 선수가 빌드업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공을 몰고 전진하다가 뺏기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그렇죠. 아니면 이 경기처럼 너무 간결해서 동료가 파악 안 됐을 때 빠르게 주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거를 본인의 속도로 또 커버합니다. 잘리면 쫓아가가지고 또 결국에 끊어내요. 그리고 어쨌든 발밑이 좋고 간결하게 볼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에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빌드업을 위해서 활용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선수다. 하드웨어 있죠. 축구적인 의지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멘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김민재 선수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있어요. 어떻게 계속 잘하겠어. 그렇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더비 매치와 같은 그럼. 갈라타사라이 이게 보통 경기야? 엄청난 장난 아니잖아. 이스탄불 더비는 열기가 뭐 정말 유럽 전체 더비를 통틀어봐도 이만큼 치열한 더비는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약간 부진할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우상향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쵸. 그 사이에 이런 잔파도는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잔파도가 왔을 때 본인이 밀고 나가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이 사람은 가진 선수 같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봐왔던 모습을 봤을 때 당돌하다, 대담하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잘 출발을 알렸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페네르바체와 김민재를 기대해봐도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페네르바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이잖아. 명문이에요. 페네르바체 리그 우승 19번, 챔피언스 리그는 8강의 최고 성적, 07-08 시즌에 8강까지 갔었고 유로파 리그는 2012-13 시즌 4강의 최고 성적입니다. 근데 이 라이벌 팀인 갈라타사라이와 비교해보면 팀 성적이나 트로피 개수는 아무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조금 높아요. 역사 전체를 보면 좀 더 좋아요. 이게 페네르바체가 최근에 우승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뒤집고 싶을 거야. 근데 상대 전적은 오히려 페네르바체가 우위입니다. 이 영문의 이스탄불 더비, 그 영문의 위기란다. 위키. 네, 위키. 영문 위키는 생각보다 기록 같은 거는 굉장히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참고하기 좋아요. 왜냐면 영문 위키 많이 보시는 거 괜찮아요. 상대 전적이 그 헤드 투 헤드를 따로 정리해 놓는 기록 사이트가 있고 사커웨이 같은 사이트도 있고 트랜스퍼마케트 같은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에 상대 전적은 다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더비 매치 같은 기록들은 영문 위키를 참고하시는 게 저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보기도 편해. 맞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영문 위키에서는 이 더비를 대륙간 더비를 터키어로 표기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대륙간 더비라는 일단 이름을
쓰는데 393경기 146승 122무 125패. 우위네. 페네르바체가 우위예요. 그리고 우위야. 어쨌든 페네르바체가 2000년대 갈라타사라에 있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페네르바체는 그때 재정적으로 대비되는 듯이 오히려 좀 좋았던 상황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터키를 대표하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구단 간의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잡히게 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어디에 팬이었느냐 이런 뭐 역사적인 어떤 설왕설래도 네. 있고 둘 간의 어떤 얘기하려면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페네르바체는 분명 터키 리그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요즘 보면 발식타시도 또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팀 정도가 강 3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돈을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팀들 뭐 바샥쉐히르 그다음에 안탈야스포르 그다음에 뭐 우리가 조금 그 이을용 선수 뛰었던 뭐 트라브존스포르 뭐 이런 경우도 이런 팀들도 있는데 석현준도 뛰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터키 리그의 어떤 구도들이 잡히게 되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페네르바체에서 바로 유럽 5대 리그로 진출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을까? 꽤 있었습니다. 무리키. 맞아요. 무리키. 라치오. 이번에 라치오로 갔죠. 물론 라치오에서 무리키의 폼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뭐 이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간 거니까. 진출한 거에 네. 의의를 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톨가이 아슬란 FA이긴 하지만 페네르바체에서 우디네스로 갔던 게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선수 북마케도니아의 엄청난 이 측면 자원이죠. 엘리프 엘마스는 2019년 여름에 페네르바체에서 바로 나폴리로 갔죠. 그리고 카에르 밀란의 주장 그리고 이번에 덴마크에서 에릭센의 그때 상황이 있었을 때 아주 잘 대처하면서 그래서 상을 하나 받았죠. 맞아요. 이 대단한 선수 카에르도 2017년 여름에 페네르바체에서 세비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는 이전에도 뭐 어느 정도의 좀 명성이 있었고 그쵸. 잠깐 안 풀려서 페네르바체에 좀 있었던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사례를 보듯이 리그에서 조명도가 있고 특히 페네르바체에서도 제법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받고 있는 스타성을 한 시즌 이상 쭉 이어갔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로도 충분히 진출했던 사례가 최근 시즌들에 있었죠.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팀인데 이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빅리그로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김민재 모르겠다. 터키 중계권을 어디서 가져올 것 같거든. 김민재 정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러면 왜냐하면 중계권이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리그강도 생각보다 싸.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피해를 제외하면 의외로 중계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쪽이 프리미어리가 너무 이게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피해를 따기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할 법하거든. 그래서 김민재 지금 정도 활약이면 누군가 지금 물밑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국내 중계가 돼야 되는 어떤 경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에 볼만한 팀들이 몇 있고 그쵸. 거기에도 좋은 선수들이 몇 있기 때문에 발로텔리도 있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